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오늘 편파TV는 3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1부, 2부는 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 같은 금알못들을 위한 금융톡톡이 1부, 2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부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룹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매달 금알못 유아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인사 예,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덕의라고 그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깍두기님도 인사 제가 득자, 금자 이게 잘 발음이 안 됩니다. 오늘 좀 힘든 방송 될 것 해보세요. 같네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한번 해보세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잘하시는데? 네, 제요?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쌀 거죠. 하고 있어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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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깍두기. 오늘 배상훈 선생이 또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까지 지난주에 해서 오늘까지는 네. 좀 결석을 하시고 추석 이후에 다시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빈자리가 크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예. 하죠. 네. 자, 오늘은 진짜 열받으면서도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주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죠. 최상위층에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금융 지주회사들이 채용비리나 이제 사기사모펀드 문제로 빵빵 터졌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이 4대 지주 회장님들을 국감에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결론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결론이 그러니까 났나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에서 정인을 채택을 했는데 4대 지주회장님들은 다 빠지시고 명단에서 은행장님도 다 빠지고 애꿎은 증권사 사장들만 뭐 채택이- 애꿎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애꿎었다고 표현한 거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CEO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싶고요.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장이 거의 뭐 모든 컵이죠. 모든 그래서 이제 걸 빠져버리신 갖고 거고. 있다고. 재벌 회장인 거지 쉽게 말하면. 네. 예, 재벌 회장님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이유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CEO들 망신 주기를 좀 지향하고 정책 국감을 하겠다. 아니 근데 다른 사장분들이나 또 뭐 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도 오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뭐 망신 주기 이때까지 가면 된다는 부른 거야? 정인들은 다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자일하는 게 되는 거죠. 웃긴 짬뽕. 그래서 뭐 저는 좀 화가 났던 게 네.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오늘 보니까 팽수도 부르고 팽수는 왜 불렀어? 그 팽수의 처우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렀다고 방송 하는데 노동자로서. 예. 판도위에서 부른 거예요? 아니요 다른 데서 불렀는데 어. 재밌는 것은 팽수를 어떻게 특정했느냐 성명불상 어. 로 해서 하여튼 정의는 채택되었는데 그리고 저 요리사 백종원 사장도 부르는데 그러면 CEO인 지주회장을 못 부를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직함들이 황제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힘이 이렇게 세다는 보거든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세다는 이게 거죠. 지금 국감에 부르려고 하는 게 사모펀드 문제랑 채용비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무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규제를 완화한 금융 당국의 책임이 있다. 요 원칙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는 올바른 지적이죠. 지금 전 그래서 원죄는 금융당국, 공범은 당시 미래한국당, 아니 좀 하도 이름이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에 있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5억에서 1억 원으로 낚고 빗장 다 열어줬기 때문에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상규명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인 은행이 공범이다라고 한 것처럼 공범을 안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주제와 연결될 네. 건데 지주회장님들은 어쨌든 안 부르고 끝났고 심지어 은행장조차도 안 부르고 간 거였죠. 우리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리 때문에도 불렀는데 채용비리가 다른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은행권 정유라를 정리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은행장까지 처음에는 지주회장 그다음에 우리은행장으로 낮췄는데 네. 결국 우리은행장도 안 되고 부행장만 된 거고요. 또 하나 들었던 얘기가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저는 근데 비대면. 지주회장님이나 은행장들은 코로나하고는 접근을 못할 것 같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럴까요? 오히려 더 건강체인데 네. 안 부르는 게 좀 기가 막히죠. 네, 그렇네. 그래서 이번 정무위 국감은 맹탕 물국감. 국감 그다음에 오히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면죄부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국감 때 매번 논란이 되는 게 이재용을 부르니 많이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척 막는 척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네. 우리 저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 정도 급까지 올라갔네. 그렇죠. 파워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심지어 삼성증권 사장도 이번에 불렀어요. 이재용 공소장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 KB 여기는 채용비리 관련해서 당사자로 기소돼서 유죄도 받았고 한 분은 종손녀가 종손녀라면 조카 네, 딸이거든요. 조카 딸. 오촌인데 음. 여기가 부정 채용된 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고 네. 참 깝깝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들 금융지주 회장들을 국감에 불러야 하는 이유, 이게 오늘 또 방송 주제랑도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윤종규 회장 3임 반대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열렸었잖아요. 예. 우리 대표님이 거의 뭐 주도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 기자회견을 보는데 KB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청년단체나 청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례적인 그림이잖아요. 금융지주 회장의 3년인을 반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나섰다. 근데 아마도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였는데, 이게 또 지주회장의 연임 문제랑도 채용비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연임에 얽혀 있는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엔 채용비리나 사기 사모펀드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우리 채용비리 문제 금융톡톡 첫 시간에 다뤘던 적이 예. 있었잖아요. 이미 이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면임이 그게 확정적이죠. 네, 윤종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요 사건 보면 3년임 된 게 좀 의아해요. 저 의아하죠.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금방 잘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기업이나 언론사 사장이 뭐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해당 노동조합이 뭐 출근을 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은행 금융지주회사 사장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금융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시민단체 청년들 이렇게 연임 반대하는 그 그림은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3년임 때 반대하고 주총도 가가지고 맞아요. 반대를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청년들은 없었거든요. 이게 핵심이 돼버린 거죠. 당사자인 거죠. 네, 당자성이 청년들의 있는 것 문제들이.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로 좀 국한해서 지금 윤종규 회장이 3년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설레는 랑찬 회장 신한금융 3년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금융 초대 회장이었던 김성규 회장이 3년임을 했고 네. 이제 윤종규 회장까지 3년임을 하니까 지주회장 임기는 3년 9년이냐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형태를 보면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 그러니까 조카 딸이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거의 꼴찌 거의 수준이죠. 꼴찌죠. 네. 그다음에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 마찬가지로 꼴찌 꼴찌였는데 수준이고요. 마지막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그 치러졌어요? 기적은 왜 일어났느냐?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은행 경영그룹 부행장과 네. 인력지원부 직원이 윤행장 종손녀에게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몰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4등이 된 것들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윤종규 회장의 손녀였기 때문에 KB금융 관계자들이 올인해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농담삼아 이게 집중투표였구만. 집중선택을 예, 했구만. 집중투표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은행이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들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거였죠. 맞아요. 저 정말 화났어요, 그거 보고.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형태는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를 합격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학벌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금수저 채용, 네. 그다음에 성별 차별 채용 네. 이런 거였고 신한은행은 금수저 VIP. 채용이라 하면은 고위직이나 돈 많은 분들한테 예. 채용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줬다라는 건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그 청년단체들이 주장했던 게 무늬만 공채, 금수저 채용 네. 여기 분노하고 있는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금수저 채용당했던 은행권 정유라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거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라는 분도 아직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 취재 결과.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의 은행장의 외손녀, 그다음에 국회의원 딸이 어쨌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셜록 보도로 인해 가지고 이슈화가 되니까 공고사직을 부산은행에서 받아서 두 분은 뭐
받았다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국회랑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부정 네. 채용했던 사람들이 얼만큼 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판결문이 하나가 있는데 금감원 부정 채용 아시죠? 그래서 네네. 부정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공기업은 다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해고를 당하고 나서 자기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1심, 2심 소송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겨요. 그런데 그 2심에서 이기지만 입사 취소는 할 수 있다. 해고는 안 되지만.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해고는 불이익을 받는 건데 어. 입사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근로 대가는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이제 이 이야기인데 어쨌든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확정 판결을 받은 곳은 다 정리를 해야죠. 은행권 정유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50% 이상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봐요. 정확한 통계는 못 잡았지만 이게 고액의 연봉이죠. 은행권 연봉이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평균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리를 불공정하게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백으로 들어갔던 부모 찬스 썼던 친구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윤종규 회장뿐만이 아니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마찬가지 의혹에 있었고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거 그렇죠. 이 1심에서. 문제로. 예, 그때 당시 연루됐던 분이 김영주 원도 더불어민주당. 있었고 그게 이제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네. 좀 다른데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조용병 회장이 직접 전달했던 문서도 있고 네. 당사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은행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 관행이었다. 사기업에 대한 채용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변명과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이 채용 비리가 연임을 위한 로비 같은 것이다라는 의혹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이제 3년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감원, 금융감독당국이죠. 금융감독 당국이죠. 네. 그다음 정무위 국회의원들.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전화가 와서 누구 어떻게 되는지 하라. 문제 청탁자는 그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해준 게 아니다. 그냥 알아봤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답변이 그런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전화는 왔으나 합격 유무를 알려주었지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화 받으면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합격된 것도 있는 사실인 거고 음. 저희들은 그래서 그건 보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노골적으로 했던 케이스가 부산은행입니다. 시금고를 대가로 자기 딸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그 심지어 이제 자기 이 딸이 외국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데라고 해서 마지막 시험에 영어 점수를 더 해줘가지고 합격까지 이제 시키는데 뭐 영어 점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둔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1번 채용 비리 이 은행권 채용 비리가 벌써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한 분노, 불만 이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런데 결국 누가 책임지고 있냐. 책임져야 될 그 힘 있는 놈들은 아무도 지금 보면 책임 안 지고 있고 실무자들만 대충 이제 뭐 구속되고 뒤집어 쓰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국민들한테 뭐 냄비 여론이라고 하잖아. 냄비. 그 불 끓다가 어느 날 지나가게 되면 아 대충 이 시기만 블로킹하고 버티면 뭐 큰 문제가 그렇죠. 없겠구나라고 시그널을 잘못 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이 그렇죠. 회장님들이나 이 게시들한테. 개시. 이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윤종규 회장의 3년임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지금 추진했던 것들이 그런 의심도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당사자들이 다가가지고 다 내가 했고 우리 회장님은 몰랐어요라고 증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된지도 불구하고 회장의 책임들을 다 물어가지고 기소가 되었는데 특히 윤종규 회장은 국민은행 은행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한 권한이 은행장한테 없다 보니까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2심에서 당사자가 다른 증언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편파 TV 부산 방송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입니다. 저. 난 무슨 말인가 했어. 저도 부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저 김덕기 대표나 저나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쵸. 음. 사투리는 죄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주회장들도 채용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비리에 합류하셨다는 네, 것을 얘기해 주신 그거하고 거죠. 지금 이제 끊긴 게 네. 이분들이 연임 추구하는 것들이 저는 채용비리의 재판과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 연동이 뭐냐면 1심에서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정이 안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건 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이 되었기 때문에 회장이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밌는 게 신한은행장이 죽은 행장이 있거든요. 그 채용 비리는 다 은행장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행장? 행장이 죽었어요. 아, 죽었- 병으로. 어. 그러니까 서진은 행장인데 아. 그 당시 있었던 채용 비리는 행장이 지시했다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지주회장님에 대해서는 못하니까 이게 지주회장이 안 됐을 때는 정은을 봉복할 수가 있잖아요. 다 뒤집어 쓰니까. 아. 네. 그래서. 회장이 지주했을 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정은을 봉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임을 하기 위해 채용 비리를 하고 또 이 채용 비리 문제를 감추기 위해 또 연임을 어떻게든 그렇죠. 하려고 하는 지주회장에서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종건 위원장님께서 저 위원장 아닌데요. 전 위원장님. 예. 백두혈통. 예. 백두혈통이 또 왜 나와? 아줌마 같은. 그래서 방송 왜 자, 이래 오늘?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정종건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슈에서 벗어나면 슬그머니 이제 버티기가 들어간다 했는데 저 오늘 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리 당사자였고 재판받아서 유죄까지 나왔던 사람이 승진을 했다. 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은 있지만 법에 따르면 현고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에서 다 배제시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제 관심이 떨어지니까 슬그머니 승진까지 시켜주는 이런 거면 대놓고 버티게 하면 승진시켜준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벌백계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길게 끌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뭐 2년째 재판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오늘 채용 비리만 다룰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연임 문제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도대체 회장님들 임기가 몇 년인지.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사모펀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행권 금융지주 회사의 2대 문제로 하면 채용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인데 이게 은행이 사기 공범이라는 오명을 쓴 사건이잖아요. 치매 노인이나 또 서민들의 전 재산을 털어먹을 정도의 펀드를 판매한 건데 이게 바로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펀드를 팔고 받는 수수료 장사에 몰두한 은행들이 이런 전략이 최극단으로 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노동자들도 성과주의 압박 때문에 굉장히 뭐 시달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KPI 때문에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이 수수료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또 연임될 때 이게 경영 성과로 또 포장되는 게 회장님 있어요.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으로. 이거 진짜 문제가 좀 문제가 너무 있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비이자 수익을 강조했거든요. 은행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장은 뭐 유하라 기자님 기사도 나왔던데 보니까 전 직원의 PB화. 네. 그러니까 사실 PB라는 것들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모펀드를 팔게 나섰던 이유는 전 실적 보기가 직원을 사모펀드 영업 사원으로 한 거죠. 예. 그 실적이 좋으면 은행장도 연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은행장이 지주회장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지주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주에서 어떤 유형들이 일어나냐면 비이자 수익을 내려면 은행 중심 말고 네.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것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KB 같은 경우가 윤정구 회장이 한 건 아닌데 이걸 좀 윤정구 회장님이 장신의 한 거로 포장을 언론에는 한 것 같은데 KB LIG 손해보험을 인수를 했고요. 그 임용록 회장이 인수를 한 거였고 마무리 승인은 윤정구 회장 때 되는 거예요. 아, 승인만. 예. 왜냐하면 전산 사태 때문에 사회이사들을 다 사표를 받고 싶었는데 금융당국이 사회이사들이 버티기가 더 가니까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인이 인수 계약을 맺고 나서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승인이 늦어져서 윤종규 회장이 되자마자 한 달 뒤에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 그다음 현대증권을 인수했고 이번에 프로덴셜 생명을 했고 이 KB가 그렇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ING생명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또 하나 인수를 하고 마음이 급하셔. 말이 막 여러 좀 빨라져. 군데를 인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비이자 수익들이 나는 은행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여주기 위한 실적을 금융당국이 지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면서 구조조 중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한 판매를 내모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실적주의의 가장 이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굉장한 경제범죄, 사회범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들은 건재하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자리에서 이 문제로 내려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제 사모펀드 사태 때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해서 하명주 행장이 이제 징계를 받았고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안 되는 조건이었고 우리은행 지금 손태성 회장님이 연임을 하셨는데 그거는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지고 연임을 했거든요. 중징계를 받았는데 확고박 님자 붙이시네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양 있으시네요. 눈 갖고 시비까지 우리 스카우트 얘기했어. 고향에는 신정주의. 눈 갖고 시비까지 붙이시는데 어쨌든 손태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처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됐는데 사실 그동안 은행권에서 금융회사에서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못하는 거가 그다음 임기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에 그만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만두라고 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소송까지 하면서 네네. 지금 있는 그 부분은 상태이죠. 이제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 금융지주 회사라 하면 공공성이 좀 강조되는 곳이 맞죠. 근데 이 경영 성과로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건가? 이 회장 선임 선출할 때?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신한금융은 재선인 거고 회장은 올해 두 번째 우리금융도 두 번째 재선이 된 거고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세 번째. 작년에 3년임을 한 거고 재작년에 작년에 올해가 올해 마지막이니까. 말에 이제 어떻게 사연임을 할지 말지가 있는 거고 지금 KB 국민금융 거기는 3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 그러니까 하고 지금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일단 재선 보통 3년이죠. 3년이니까 재선하면 6년, 3선하면 9년, 4선하게 되면 12년을 예. 이제 회장직에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요 문제 그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가 이 사회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해서 회장을 이렇게 뽑는 것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장을 선출하는 좀 구체적인 방식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회장 것 같아요.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 추천위원회를 금융지주사법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이사들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사회이사는 어떻게 구성되냐? 자, 우리 정종근 회장님이라고 칩시다. 정종근 이럴 금융회장님께서 때 회장이라도 배워야죠. 이거 편파은행 회장님께서 뭐, 정유라 웬일이게? 우리 유하라 기자님을 사회이사로 임명을 해요. 오. 그러면 유하라 사회이사님한테 유이사. 네. 추천을 받아요. 그럼 유 기자님은 김득희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이게 뭐야? 다 해전문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전문 추천인 거죠. 결국엔 다 심지어는 회장. 내가 다 추천한다는 걸 하기가 뭐하니까 내가 누구를 추천하고 싶은 걸 김득희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누구를 하냐? 배상훈 선생님을 또 추천을 하는 거죠. 회장이 말한 예. 그 사람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금융지주회장이 사회이사로 참호가 구축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호 속에서 사회이사들이 이제 모여서 사회이사를 뽑겠다 보면 자신이 추천하든가 아니면 회전문으로 추천했던 회장님의 연임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이거 쉽게 반대할 수 있느냐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기준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에 의해서는 기자가 방송까지 했어. KBS가 윤종규 회장이 1등이 아닌 것 같다. 네, 맞아요. 예. 예. 1등이 아닌 것 같고 유 기자님도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KB금융은 반박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실제 1등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예. 합리적 의심이 들죠.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러면 이 말씀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뭐냐. 윤종규 회장 같은 경우는 종손녀를 부정청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1등도 아닌데도 3년임에 만장일치로 들어갔다는 것들은 사회이사들이 참호가 구축했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하고 있냐면 우리 그
한국 경제에서 재벌 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순환 출자잖아요. 순환 출자죠. 네네네. 그러니까 A가 B, B가 네. C, C가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예. 그건 기업끼리 하는 거고 이건 사회에서끼리. 회장이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어쨌든 경제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어떤 기준, 경제적 성과 이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장점 또는 그 의미가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런 인적 네트워크, 순환 출자 같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게 가기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왜곡되는 거죠.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이 사회이사 문제는 계속 돼왔던 문제라. 그래서 저희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는 회장이 자기가 사회이사지 않습니까? 해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뽑는. 자기를 뽑는 그러니까 셀프 회장이 되신 거죠. 네. 그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셀프 추천은 없게끔 해라라고 해서 이제는 대충 당사자가 빠졌죠. 됐을 때는 이제 빠지는 게 되는데 그 빠지는 건 무늬만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노조 추천 이사제라든가 그거는 2부에. 이부에서 봅시다. 소액주주 추천 이사자가 들어가서 가든가 아니면 회장 추천위원회만큼은 사회이사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두 사람은 들어가서 자,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봐야 된다. 그렇겠다면 윤종규 회장이 1등이 아니라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해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치밀한 전략이잖아요. 앞뒤로. 예. 근데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연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회장님들은 다 돈이 좀 있으시니까 설마 연봉 때문은 아니겠지 했는데 해서 연봉절을 봤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피곤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들기 대표님도 도움을 주셨고요. 자료를 찾는데 자, 윤종규 KB그룹 회장 2017년 연봉이 9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상여금 6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 3,800만 원까지 띱니다. 지난해에는 16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다 법인카드 쓴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면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연봉이. 그러니까 주식도 있죠. 예, 주식까지 있고. 근데 이제 윤종규 회장이 탑은 아닙니다. 되게 그 금융지주 회장 중에 그 연봉 탑으로 유명하신 분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에요. 지난해 급여 8억에 상여금만 17억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5억입니다. 대박입니다. 1년에 25억, 여기에 법카, 주식까지 다 하면 얼추 30억이니까 임기가 3년이에요. 한 번 회장하면 그러면 한 번 회장해서 90억이야. 3년임 했으니까 270억이에요. 좀 가슴 뛰지 않나요? 감옥만 가지 70억? 않으면 이런 로또는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27억 생기시면 두 분은 뭐 할 거예요? 기소가 되더라도 버티는 거죠. 진짜. 27억 생기면 뭐 할 거야? 이게 사람들이 잘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뭐좀 엇거리면 우리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KBO 한국 프로야구 선수 최고 연봉 킹 이대호가 1년에 한 25억 정도 받습니다. 그럼 김정태 회장님은 그러니까요. 뭐 프로야구 선수 그거 메이저급이네요. 메이저 유현진보다 조금 미친데 하여튼 거의 뭐 메이저리그의 선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여기 나온다고 올해 상반기 나온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네. 지금 작년에 27억이라 그러죠. 25억이라 그러셨죠. 올해 상반기만 가지고 따졌을 때 하나그룹은 김정태 회장이 22억을 받았어요. 상반기만 6개월 동안. 상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억 천 상여가 2016년, 2018년 3년간 성과를 반영한 장기 성과급을 합쳐서 17억. 그 종병 회장님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8억 5천. 그럼 후반기에 성과금이 더 빼더라도 나와요? 그건 또 나오겠죠. 단기 성과금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뭐 30억은 올해 김정태 회장님이 넘으실 거라 보는데 이게 연공서열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할수록 급여는 더 올라가는 이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직장에서 연공서열이 다 무너졌는데 오히려 회장님들 세계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이제 나중에 그만두면 퇴직금도 장난 아닐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3년임 발악하고 할만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중심으로 회장들을 계열사 사장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윤종규 회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계열사 사장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하나은행장 출신을 하나여가지고 들러리를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1등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돈, 연봉, 킹이 하나가 있는 거고
막대한 계열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들. 네, 지주회장의 그 황제 경영은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거라. 그 임직원 합치면 한 2만 명 되니까 웬만하면 재직 중에는 오너 이재용 회장 안 부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7억 있으면 뭐 할 건지 왜 아무도 대답 안 하냐고. 누가 꿈이라고 부모님께서. 생각하기 때문에 27억이 아니라 저는 2억 7천만 원이라도 있어도 저는 27억 있으면 26억을 편파 TV에 재투자합니다. 저는 그러면 금융정의연대 기부하겠습니다. 1억은 뭐 하실 건데요? 이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지. 아. 저는 1억은 전세금으로였는데 했습니다. 너무 소박해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보통 흔히 말하는 제조 자본, 그러니까 생산 자본보다는 금융 자본의 파워가 워낙 세고 이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시스템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고 그것의 핵심들은 물론 뭐 주식 이쪽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이 은행과 이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메인인데 이들의 어떤 최고 오너도 아니잖아. 그죠? 오너도 아니고 오너 아닌 CEO들, 오너가 된 거죠. CEO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적 또는 권력형 이런 인적 구조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예. 저는 근데 이거를 이 급여를 보면서 상여금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거의 급여는 8억 전후로 대부분의 금융지주에서 네. 비슷한데 상여금이 배로 많더라고요. 특히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게 사모펀드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실적주의에서 나오는 예.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소비자들 삶을 파탄시키면서 자기 주머니를 이석신이가 불리는 비난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연봉이 한번 깎인 겁니다. 반납을 낸 거예요. 박근혜 때. 아.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니까 네. 반납을 해서 좀 깎았다가 이게 깎은 거라고요? 깎아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고 있는 아. 거죠. 원래 한 25억 받았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거는 우리 저 회장님들의 세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금융자본주의, 현대자본주의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위주로 사람들 내모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회사의 스타벅스 봤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자기는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좀 뽀다고 나는 회사로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모든 영혼과 몸을 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박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윤종규 회장님 3년임 할 때 성과를 내세웠거든요. 평가. 네. 돈 잘 벌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그러면 돈 잘 벌기로 하면 대부업체 고리대업체가 돈을 잘 그럼. 버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경제만 따지면 전두환이가 훌륭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그때 3조 호황 때문에 평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이게 돈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표를 따지려면 주가를 봐야 돼요. 주주들이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런데 5만 5천 원 했던 KB금융 주가가 지금 3만 원대로 내려와 있고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가 훼손됐는데 그건 뭐라 핑계대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윤종규 회장의 그 평가가 좋았던 거는 딴 거 없어요. 예대마진 벌이면서 이자놀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가 쭉, 그러니까 성과가 쭉 올라간 거.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회사 인수한 거.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영 성과도 24살짜리 우리 아들을 갖다가 CEO로 갖다 해도 저 정도 성과는 나온다. 그러니까 경영 성과도 평가할 만하진 못하다라는 말씀이신 다 거잖아요. 좋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역대 당기 순이익을 계속 개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계 대출이. 네. 그 결과이기 때문에 24살짜리 우리 아들을 갖다 놔도 저 정도 성과는 나온다는 게 땅 짚고 헤엄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부 이걸로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뭐 또 교훈 주는 이야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좀 하면 안 돼요? 교훈 준 이야기? 알았어요, 하세요. 뭐 아니, 아니 편집장님 손해라 그래 내가 볼 때는. 금융지주나 은행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이지만 사실 얘들은 국가로부터 독점적인 권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덕이나 유아라한테 돈 빌려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은행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다른 데 사게 되면 사기업체로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 유사금융 때문에. 유사금융으로 처벌받고 있는 건데 그만큼 공적인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쥐가 잘나서 뭐 이렇게 장사 잘 되고 이런 것이냐 어떤 사회적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마치 무슨 민간 기업의 영역을 맞아요. 규제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조금 화가 나시죠?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윤종규 회장 해버리고 3년임에 싶다는 왜 거죠.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원래 윤종규 회장이 처음 될 때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그 KB금융 전산 사태로 오히려 박근혜에서 밀었던 사람이 있어요. 시티은행장 출신. 그래서 시민사회 노조가 반대를 낸 거예요. 낙하산 반대. 그래서 윤종규 회장이 이사회들이 반란이 성공을 해서 윤종규 회장이 된 거였고 그때 붙는다고 해서 주주 추천을 받은 게 장하선 추천. 심지어 저 이름도 됐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당신도 추천했어요? 아니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앞으로 KB금융의 자문 같은 거 미래를 논의하겠다. 자문 받겠다. 자문도 안 받고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오기도까지 당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윤종규 회장이 처음 낼 때 찬성했어요. 오히려 낙하산을 반대했는데 그럼 그런 혜택을 보고 온 사람이 민주주의가 촛불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은행으로 만약에 인사를 개입하면 조종동이나 이쪽에서 관치금융이 나오니까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정정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판결문에 나와요. 이 사기업이라고 주장했는데 공고입이다. 누구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보호받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 기능이 있고 금융감독의 권한을 받는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걸 내니까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금융당국이 이 룰을 만들어서 개입해야 왜저 된다고 사람은 봅니다. 구박을 안 하고 나만 구박을 해? 지금 끊으려는 참이야. 지금 27억 투자해서 금융지주에서 회장을 하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유 기자는 왜 나한테만 구박하고 저렇게 나보다 좀 조용해. 됐어. 알았으니까. 짜증나. 진짜. 저 이렇게 삽니다. 4대 은행의 최상위층에 있는 금융지주 회사 회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 예, 다 그만하시고. 자, 그럼 2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가 분노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를 2부에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2부는 조금 짧으니까 20분 뒤에 시작할까요, 감독님? 15분 뒤에 합시다. 15분 뒤에. 6시 20분. 6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이상섭 선생님은 좀 저희 부산에 대한 안티인 것 같아요. 예. 귀에서 피 날 것 같아. 귀에서 피가 날까? 야,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